안녕하세요. 마음탐험가 옥대장입니다. 오늘은 핵심 감정에 대해서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핵심 감정은 우리나라 소암 이동식 박사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개념인데요. 어린 시절 중요했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좌절되면서 받은 상처가 점점 단단해지면서 형성된 감정입니다. 여기서 어린 시절 중요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 양육자를 말하겠죠. 그 양육자로부터 받은 상처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단단해지면서 생긴 감정이 바로 핵심 감정이에요. 어린 시절 받은 그 아픔이 너무 커서 그것을 겹겹이 포장하는 거죠.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자꾸 다른 것으로 포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열등감이 핵심 감정인데 열등감을 느끼기 싫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라는 걸로 포장을 하고 아니면 내가 너보다 잘났다라는 것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자꾸 이렇게 다른 것들로 포장을 해서 이 핵심 감정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인식을 하더라도 인정하기가 어렵게 돼요. 사실 어, 열등감이라는 거 아주 오래전부터 저한테 풀리지 않는 숙제였는데 그것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핵심 감정은 그만큼 나와 진짜 뗄래야 뗄 수 없이 밀접하게 붙어 있고 내 안에 항상 흐르고 있는 감정입니다. 이동식 박사님께서는 쌀가마니 어디를 찔러도 쌀이 나오는 것처럼 나 어디를 건드려도 이 핵심 감정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 정말 내 일거수일투족에 다 배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느낀 사건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차를 운전을 하는데 아직 운전이 좀 서툴러요. 근데 이제 좁은 골목길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평소에도 사람이 많고 차가 지나가면 잘 비켜주지 않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서 그날도 좀 짜증이 난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클락션 울리는 거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해서 그날도 그냥 천천히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차가 옆에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비켜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아!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갑자기 이제 정신이 멍해졌죠. 정신이 멍해지고 차를 바로 멈췄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가던 속도대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정신 하나도 없어서. 근데 어떤 여자분이 막 차를 이렇게 치면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창문 내리라고, 지금 사람 치고 도망가는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사람을 쳤으면 미안하다고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왜 안 비켜줘라는 게 마음이 있고 짜증이 나서 바로 그분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고 표정이 예, 좀 성난 표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더 이제 황당하고 지금 내리라고 막 이렇게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그분께 너무 죄송하다고 이렇게 해서 뭐 보험사 처리하고 잘 끝이 났는데 어, 제가 스스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왜 나는 내가 잘못을 해놓고 저 사람도 잘못을 했잖아라는 생각 때문에 바로 사과하지 못할까.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제가 이틀 뒤에 이제 성당을 다니는데 성당 이제 미사에 가서 이제 조금 근데 미사에 늦었어요. 그래서 어, 자리에 가서 앉는데 보통 이제 성당이나 교회 같은 데는 좌석이 의자가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꼭 보면은 이제 뒤에 오는 사람들 배려해서 안쪽부터 채워 앉으면 참 좋은데 꼭 이렇게 입구 쪽을 막고 자리 잡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날도 이제 앉으려고 하는데 좌석이 텅 비었는데 딱 입구 쪽을 막고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늦게 들어가면서 평소 같았으면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러고 들어갔을 텐데 그날은 죄송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딱 잠시만요. 그러고 딱 들어갔어요, 자리에.
그리고 자리에 딱 앉는데 그 뒷좌석에 이제 성가책을 이렇게 꼭 이렇게 앞자리에 서란 사람의 등에 부딪히게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날도 제가 딱 앉았는데 성가책을 이렇게 딱 튀어나오게 놓으셔가지고 제가 뒤로 앉으면서 그 성가책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어쨌든 간에 제가 잘못한 거니까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날 그것도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책을 이렇게 놔? 그래서 딱 뒤를 이렇게 쳐다보기만 했어요. 근데 미사 시간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그 차 사고 낸 거랑 이게 똑같은 거예요. 너가 좌석이 그렇게 막고 서 있었잖아. 난 그래서 안 미안해. 오늘 너가 성가책을 그렇게 이렇게 놓고 있었으니까 책이 떨어졌지. 난 안 미안해.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감정일까 생각을 해봤는데도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아서 상담사인 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이런 이제 얘기를 다 했었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사과의 의미가 뭐냐고. 저한테 사과의 의미가 뭐냐고. 근데 제가 그때 대답했던 게, 어, 낮아지는 거라고 말을 했어요. 사과는 저에게 낮아지는 거다. 라는 말을 하면서 제 마음 안에 죽기보다 낮아지기가 싫다라는 마음이 올라오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도 도대체 어떤 감정에서 오는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핵심 감정, 저의 열등감에서 오는 거였죠.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낮아지고 싶지 않고 남들 위에 올라서고 싶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저를 만나게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어, 정말 제가 핵심 감정을 깨닫고 나서는 진짜 일거수일투족에 다 배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고 이 외에도 제가 생활 안에서 어, 수시로 저의 열등감이 올라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이 마음을 잘 제가 돌보고 어, 다독여줘야 제가 이 핵심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핵심 감정을 좀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탐험가 옥대장이었습니다.